많은 위스키 브랜드가 있지만 오랫동안 조니워커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린블루는 사실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 편하게 마시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블랙은 데일리 위스키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마시고 있습니다. 또한 기네스는 20살 때 첫사랑처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여전히 저의 입술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는데 크리미한 거품에 진득한 목넘김은 처음 마셨던 감동을 아직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 조니워커와 기네스는 사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품, 자동차, 술, 옷 등 각 유명 브랜드들은 그룹 산하에 있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폭스바겐 그룹은 남자들의 로망인 포르쉐부터 람보르기니, 벤틀리, 부가티, 오토바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카티까지 남자의 가슴을 울릴 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루이비통 모에트 헤네시 그룹은 루이비통 헤네시뿐만 아니라 지방시 불가리, 에르메스 등 산하에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류 산업에도 역시 굵직한 그룹이 있는데 포켓몬 마스터 지우 마냥 장르를 가리지 않고 주류 브랜드를 수집하는 회사가 있으니 오늘의 주제 바로 디아지오입니다.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매년 나오는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로 익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스키 브랜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갈까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정말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류 산업계의 큰 별 디아지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디아지오는 영국 주류 회사로 현재 우리나라 포함해서 18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증류주 생산자입니다. 유통업체 아니고요. 이야기는 거슬러 1997년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세워진 기업인데 당시 회사의 임팩트를 비교하자면은 거의 삼성하고 애플이 합작해서 만든 휴대폰 회사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디아지오의 뜻은 디아는 라틴어로 데이를 뜻하고 지오는 그리스어로 월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취하면은 재밌으니 저는 일단 공감합니다. 디아조의 회사 라인업을 보면은 정말 헉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 조니워커로 시작해서 라가블린, 탈리스커, 달위니, 스미노프, 탱커레이, 기네스 등 정말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아지오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두 회사가 만나서 합병하여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랜드 메트로폴리탄과 기네스가 1997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런던과 미국 두 나라에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만나기 전부터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메트로폴리탄 회사를 먼저 이야기하면 1934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레저와 제조 그리고 부동산 업을 하던 대기업이었습니다. 주류 산업에는 꽤 늦게 뛰어든 1972년이었는데요. 몇몇 양조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뒤 1985년에 휘블라인 스피리츠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양조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휘블라인은 보드카를 직접 증류해서 만들고 음료도 수입하는 회사였습니다. 휘블라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보드카 브랜드 중 하나인 스미노프가 있었습니다. 아서 기네스가 1759년 아일랜드 더블린 성 밖에 있는 늪지대에 맥주 공장을 차리려고 더블린 시청에 찾아가는 것으로 기네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90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에 45파운드를 내기로 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아서는 라틴어를 모르는 것을 이용해 임대 계약을 90년에서 9000년으로 슬쩍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 1층의 투명한 유리바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네스 본사는 원래 아일랜드에 있었으나 1932년 대부분 양조장들이 겪었던 것처럼 주류의 통제로 런던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만 만들던 기네스가 본격적으로 그룹으로서 발돋움하는 1987년이 찾아옵니다. 더 디스틸러스 컴퍼니를 인수하게 되는데 DCL은 기네스보다 훨씬 몸집이 컸었던 회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양조장만 40여 개가 넘고 우리가 알만한 위스키 회사만 조니워커, 탈리스커, 달위니, 포토앨런, 라가블린이 있었습니다. 인수 당시에 정말 큰 논란이 있었는데 기네스 회사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인 어니스트 손더스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어니스트 손더스와 이외의 3인이 주식 거래 사기로 기네스의 몸집을 키워서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DCL을 적대적 M&A를 합니다. 이후 이 4인방은 실형을 선고받는데 대부분 1년에서 5년 정도로 끝나게 되고 지금 같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 M&A를 성공을 시키고 기네스는 기가 막힌 양조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두 회사는 1997년에 합병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규모는 330억 달러 규모로 사상 5번째로 큰 기록이었습니다. 주류 산업계에서는 이 두 회사는 1, 2위를 다투어던 회사였고 그랜드 메트로폴리탄 시장 가치는 약 108억 파운드, 기네스는 약 98억 파운드로 거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현재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은 19조, 18조쯤 되는 금액인데 현재 금액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은 최소한 400%는 더 넘는 금액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회사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주류 산업에서 콧방귀를 좀 낀다는 회사들은 당연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시바스 리갈의 제조사이자 캐나다 법인의 시그램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당시 기네스의 최대 주주이자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합병에는 반대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담이지만은 1980년쯤에 디올의 소유주였던 베르나르 아르노가 기네스와 함께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지분을 사들여서 현재의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소유주가 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를 통째로 먹기를 원했었고 이후 명품 그룹사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지만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디아지오가 시작하기 전부터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고 주류 산업의 명품 그룹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아지오는 어쨌든 위스키의 진심이었고 출범 이후 관련 없는 브랜드나 회사는 하나씩 매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거킹도 그랜드 메트로폴리탄이 인수를 하고 디아지오 때까지 쭉 운영을 합니다. 2002년에 22억 6천만 달러를 내놓지만 인수하는 회사는 만만치 않은 회사가 딜이 들어왔는데 TPG 금융, 베인캐피털, 골드만삭스가 연합으로 인수하게 되면서 3분의 1 가격으로 후려쳐서 15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꽤 싸게 매각한 것으로 회자가 되는데 아마도 아쉬운 쪽은 디아지오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호텔도 팔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맥주와 와인 브랜드도 매각을 하는데 맥주는 하이네켄에서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현금화시킨 자금으로는 스카치 위스키 생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날아다니는 명품 테킬라 돈 홀리온에도 인수를 하고요. 현재 스코틀랜드에는 약 2천만 개의 위스키가 숙성이 되고 있는 오크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디아지오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회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의 시작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촐하게 탈리스커 2종과 포트 앨런으로 시작하고 이후부터는 라인업이 조금씩 늘어 현재까지의 매년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위스키를 가지고 있는 그룹 디아지오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디아지오 행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연에 충실하고 우리가 좀 더 즐거울 만한 위스키와 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